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미국 종목 얘기를 나눠볼 건데 또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 오셨습니다. 유진구 선임연구원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023년 연간 전망 자료가 나왔죠. 네,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138페이지입니다. 무려 이제 한 140페이지에 가까운 저희가 연간 전망 인덱스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정말 오늘 한 5분, 7분 안에 저희가 짧게 컴팩트하게 내용만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총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현금 부자 기업, 캐시킹, 그리고 낙폭과 대주를 키워드로 잡았고 파트 2는 어떤 거죠? 파트 2는 우주산업 그리고 수혜가 기대되는 미국 기업입니다. 뭔가 파트 1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인플레이션에 맞게끔 뭔가 종목이 골라져 있는 것 같고 파트 2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또 종목들 다 종목이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종목 먼저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또 바쁘신 분들도 계시니까. 자, 그럼 저희가 현금 부자 기업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선정을 했죠? 테슬라, 서비스나우, 메리어트, 시스코, 온세미컨덕터, PT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를 또 저희가 두 종목, 저희 반도체 탑픽이었던 종목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AMD와 퀄컴 준비해봤습니다. 우주산업 수혜주로는 자주 이제 말씀을 하시는 뭐 로키드 마틴, 막서 테크놀로지,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 종목 맞죠? 네, 자, 이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현금 부자 기업, 단순히 뭐 돈이 많아서 현금 부자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매크로 환경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정말 저희가 아마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 분들은 겪어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감소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은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밖에 사실 없죠. 네. 지금 뭐 영업이익의 성장이 떨어지면 주주환원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대형 기술주들이 잘했던 거 그런 게 이제 주주환원인데 왜 이 주주환원이 중요하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의 89%를 주주환원으로 주주에게 돌려줬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사주 매입은 시장의 주식수를 감소시켜서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을 확실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익 성장성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주주 환원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조달 비용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비용이 지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체크해야 될 사항 어떤 능력을 좀 봐야 될까요? 현금 발생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돈을 만들어내는 크기가 나눠지는 크기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S&P 500 기업들을 스크리닝을 한번 해봤어요. 그 스크리닝 저희가 그 단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의 신규 그리고 증가가 나타나는 기업, 두 번째로는 ROE 수준을 점검해서 미국보다 당연히 높은 그런 이제 주주 수익률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세 번째 필터는 PBR과 ROE 등을 비교를 해서 절대적 수준의 주가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당연히 싼 종목을 제시드려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금 발생 능력을 비교를 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 수익률과 주주 수익률, 발생하는 현금의 크기와 나눠주는 현금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폴트 리스크하고 상대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 5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나오게 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업들이죠? 테슬라, 서비스나우, 메리어트, 시스코, 온세미컨덕터, 마지막으로 PTC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스코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신 그 클라우드 기업 시스코가 아니라 음식료 유통하는 그 기업 시스코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다는 점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낙폭과대주라고 했는데 낙폭과대주의 정의를 좀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네, 낙폭과대주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이익 수준 대비 주가를 비교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쵸.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연초 대비 80% 빠졌다. 그럼 와, 더 사야지. 이게 아니라요. 뭐 물론 그런 투자가 잘 될 수도 있겠죠. 알 수도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익 수준은 여전히 이익은 잘 증가하고 수준은 좋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진 기업들, 그런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희는 이 저평가된 기업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 이걸 조금 유의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연초 이후에 반도체 기업의 주가 하락세는 시장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한 40에서 50% 정도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저희가 반도체 산업의 12개월 선행 PBR이 지금 고점이 6.6배였는데 3.5배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 PBR이 빠졌다는 건 자본 대비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거죠. 하지만 12개월 선행 ROE는 4%포인트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9% 수준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자본 대비 이익 수준보다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모가 같아야 돼요. 자본 대비로 비교했으면 자본 대비 주가와 자본 대비 이익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는 반도체 산업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이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주요 기업들을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보면 제가 그래프 하나를 띄워드렸는데 그래프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ROE 대비 PBR이 높다는 거죠. 시장 수준을 제가 이제 빨강선으로 그려봤어요. 이거를 한번 중간에 빨강선을 그려보면 2019년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장보다 높은 주가 수준이 있었어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반도체 산업에 반영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시장보다 더 낮게 내려온 것을 지금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현재 주가 상승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기 이익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기업들의 장기 이익 성장성을 고려한 주가는 아쉽게도 이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는 시장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게 낫다. 저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탑픽으로 AMD와 퀄컴을 제시드리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플렉스를 통해서도 많이 찍었던 종목들이죠. 언급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파트 2 우주 산업인데 정말 미래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뭐 이제 인공위성 이런 걸 좀 항상 강조를 하셨었는데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우주 산업 관련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주 산업은 이제 막대한 부가가치와 성장력을 지닌 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인공위성 시장에 조금 집중해 봤어요. 인공위성 시장의 성장이 가장 돋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을 보면은 인공위성 시장의 글로벌 매출은 전체 우주 산업의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전 또한 그중 이제 소형 위성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소형 인공위성은 생산과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요. 최근까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듈 사이즈가 좀 작아졌죠. 그래서 모듈이 소형화되면서 작은 위성에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형 위성의 사용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자나 전화만 됐던 핸드폰이 지금에는 카메라 기능도 하고 게임 기능도 하고 여러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와 동일하게 좀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위성이라 그러면 우리랑은 좀 관련 없는 이제 뭐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뭐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지금 많이 우리 생활에도 접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위성통신의 접목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이폰 14에 이제 긴급 위성통신 서비스가 최근에 탑재됐죠. 그리고 또 미국의 통신업체 T-모바일은 이제 스타링크와 협업해서 또 위성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어요. 인터넷을 이제 위성으로 이제 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G나 이제 그 미래에는 위성으로 이제 5G나 이런 지구 곳곳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인공위성 산업에서는 항상 미국이 제일 낫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왜 꼭 미국을 꼭 봐야 되는 거죠? 인공위성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 약 운행되고 있는 인공위성 수가 총 5,500대가 있어요. 이게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인공위성은 진짜 지구 밖에 몇 개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500개가 지금 이 지구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퇴역한 인공위성 합치면 사실 이제 훨씬 많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인공위성 중에 무려 64%인 3,500대가 미국 소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위성 수를 더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또 매출 수준도 보면은 이제 2021년 발사된 인공위성의 약 87%가 미국 민간 기업의 생산이고요. 글로벌 인공위성 생산 매출의 54%가 미국에서 발생됐습니다. 전 향후 그래서 우주 시장은 이제 미국 중심의 패권 주도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우주 종목 탑픽으로 이제 세 종목 정도를 제가 꼽아왔잖아요. 네. 이제 병건님께서 말씀하신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막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이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그냥 한번 네. 코멘트 좀 물론 해주시죠. 이제 그 전에 이 종목들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선 로키드 마틴은 이제 견고한 수익과 그리고 마땅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꾸준한 주주 환원을 실행해 왔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주주 환원 중요하죠. 실행해 왔고, 이에 따른 장기적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우주 로켓 발사 기업인 ULA의 투자 이익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아마존의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정말 손을 안 대고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막서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구 관측이나 위성 제조 산업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최근 이제 나사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약 50여 년 만에 아르테미스 지금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차세대 위성 관측 시스템을 발사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3D 기술이 탑재돼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로 이제 지구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은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서비스 구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세에 따라서 최근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스페이스X의 로켓을 활용해서 추가 위성도 발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향후 이제 위성 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동시에 이리디움 서비스의 성장이 추세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2023년 미국 주식 연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혹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리서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KB 리서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은 보고서를 잘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쉬운 버전은 저희도 미국 주식 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